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협상에서는 어떤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예, 2개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2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상황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우리 1,000만 원이라는 상황으로 좀 돌아가시면, 자, 나는 500씩 나누고 싶은데 옆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위바위보로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성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협상이 승승의 협상일까? 그렇진 않죠. 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나눠 가집시다. 왜 사람이 그렇게 공격적이십니까? 모험적이십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능력 이상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 제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뭐죠? 굳이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분한테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설득하려면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저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좀 무리니까 이렇게 하시죠. 나름대로 조금 재미도 추가하면서 안정감도 추가할 수 있도록 서로 400씩은 나눠 갖고 200만 넣고 가위바위보 하면 어떨까요? 뭐 그게 설사 상대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어떻죠? 그럼 이렇게 하죠. 300씩 나눠 갖고 400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럼 200씩 나눠 갖고 600 가위바위보 할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그것은 일종의 공격적 협상, 승패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는 협상은 사실은 그런 승승의 협상을 가능케 하지는 못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 모든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는 분야지만 사실 내 시각보다는 상대의 시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좀 올해가 한 30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처음 했던 때는 사실 제가 강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나이가 강의하는데 좀 제약이 많아서 사실 그때는 저한테 선뜻 강의를 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던 담당자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네 회사에 3시간짜리 10차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한 이유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야, 그 3시간짜리 강의 내가 하면 좀 안 될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럼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큰 걸 줬어요. 강사를 안 받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고 제 기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고 돈을 안 받는 건 저한테는 굉장한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제안을 하면 상대가 그냥 두말 없이 아유 뭐 그렇게 하신다면 해보시죠. 전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면서 그래도 강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강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를 마련할 테니 이번에는 다른 분 좀 추천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뜻밖이었고 좀 상처가 컸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 여러분, 그 담당자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만족도. 네, 교육이 잘 끝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기네 구성원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을 망쳤다면 그분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저 교육은 엉망이었는데 돈은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아마 그 담당자가 칭찬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정말 그 교육을 하고 싶었고 상대가 안심하고 저한테 그 교육을 맡기도록 유도했으려면 저의 지렛대는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만족도 5점 만점이면 4.8 나오게 해줄게. 만약에 4.8 안 나오면 2차 때부터는 다른 사람 추천할게.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은 더 그분의 마음에 맞는 관점에서의 제안이 필요했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2번째. 이거 말고는 또 뭐의 방법이 있느냐? 양보의 방법입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상대한테 제공할 만한 게 없다면 어쩌면 상대하고의 나눔에서 제가 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1,000만 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가위바위보 하면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제가 400만 가질게요. 600 가지세요.
예?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승패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왜 바보같이 100만 원 손해봅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100만 원을 손해본 게 아니라 제가 원치 않는 가위바위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뭐죠? 1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현실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위바위보 하고 싶지 않은데 가위바위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면 뭐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 원치는 않았지만 가위바위보 상황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사실 이걸 걱정해서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나눠 갖자고 했을 거예요. 뭐냐? 이기긴 이겼으니까 이 1,000만 원이 다 제 몫인데 이걸 저 혼자 다 갖고 가려니까 어때요? 아, 왠지 조금 불편해요. 근데 또 나눠주려니까 어때요? 아, 괘씸해요. 그죠? 왜냐면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가위바위보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뿌득불 가위바위보 하자고 저를 괴롭히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눠준다는 게 왠지 뭐예요?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게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꼭 행복한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협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더 많이 갖는 게 협상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나눠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차민규라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은메달리스트입니다. 평창에서요. 자, 34초 42. 자, 은메달이니까 금메달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아깝게 금메달은 34초 41. 예, 4일 맞아요. 1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감 없는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기자들은 너무나 아깝게 100분의 1초니까 뭐예요? 아마도 이 사람의, 즉 차민규 선수의 안타까움을 좀 인터뷰하고 싶었겠죠. 아, 근데 이 친구 너무나 뭐예요? 너무나 정말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현명한 대답을 하는데요. 기자가 100분의 1초로 은메달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제 당초 목표는 메달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 금만이 오직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만 내 목표치를 넓게 잡는다면, 왜냐면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잡는다면 어쩌면 내 만족도를 좀 줄이는 만큼 내와 아주 관계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같이 좀 나눌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양보의 지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넛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넛지 방식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넛지는요,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2009년에 나온 이론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가시면 가끔 이런 문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휴지 좀 아껴 쓰자는 얘기죠. 근데 그냥 사람들한테 아껴 쓰자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 안 먹히니까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어떤 조금 더 강력한 문구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 가면 경제적으로 한 장에 뭐 30원 이렇게 좀 금액으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데 가면 혼내요. 자원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아껴 씁시다 하면서 굉장히 쓰기 불편하게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 다행히 절약을 하면 다행이지만 저처럼 좀 까칠한 사람은요 괜히 이런 데 가면 심통이 나요. 쥐가 내 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고 무슨 지 마음대로 한 장이면 충분해. 난 안 돼. 2장 써야 돼. 하고 뭐예요? 제가 만약에 2장을 뺐쓴다면 쓸데없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넛지식 접근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입니다. 다소 좀 번거로운 구조물이지만 한 장씩 쓸 때마다 아메리카가 검해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지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아껴 쓰자.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단지 휴지 한 장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은 다른 생활 공간에서도 분명히 바뀔 거예요. 바로 푸시에서 사람을 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넌지시 스스로가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변하게 할 것인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행동의 지속성을 본다면 넛지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저런 식의 정중한 설득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하고 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불매운동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일본이 계속 우리를 자극한 탓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저는 작년에 바로 이 넛지식의 어떤 하나의 슬로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합시다. 어쩌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운동이고, 그죠? 불매운동은 어떤 편리함과 불편함에 아주 사실은 독립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아주 정중하고 아주 따끔한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아니었나.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맞는 논리적으로 맞다고만 해갖고 꼭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게 비즈니스고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가 공존해야만이 우리 관계가 지속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넛지 방식의 협상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커넥트 밸류